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진실을 섞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삼성전자 파업 사태,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숫자 15%의 진실입니다. 수학적으로 15%는 분명 30%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산수가 대한민국 경제 현장에서는 6억 원과 2,700만 원의 차이로 뒤바뀌는 마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LGU 플러스를 저격하며 던진 우리는 15%라 합리적이다라는 말,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삼성은 양보를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노조의 정교한 프레임에 완벽하게 넘어가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누가 나쁘다, 좋다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왜 삼성전자 노조가 뜬금없이 남의 회사 노조를 소환했는지, 그리고 이 대통령이 왜 노동자 간의 피해를 언급하며 강한 경고를 날렸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기득권 노동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뉴스를 보는 여러분의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삼성전자 노조 최승호 위원장의 발언을 복기해 봅시다.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LG 보고 하는 소리다. 쟤네는 30% 달라고 하지 않느냐. 우린 15%니까 합리적이다. 이 발언 언뜻 들으면 논리적입니다. 절반밖에 안 요구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모수 베이스의 함정을 봐야 합니다. LGU 플러스 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 30%, 금액으로 따지면 인당 2,7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한 15%는요. 반도체 부문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인당 6억 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편의점 알바생이 시급 3만 원 달라고 하는 걸 보고 연봉 수억 원의 전문직이 나는 연봉 10억만 달라고 하니 저 알바생보다 합리적이다라고 말하는 꼴입니다. 이게 과연 대중의 상식에서 용납될 수 있는 비교일까요? 왜 이런 무리한 비교를 했을까요? 바로 여론의 방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파업에 대한 시선이 따가워지니 자신들보다 높은 퍼센트를 부르는 대상을 악당으로 만들어 본인들의 절대 금액을 가리려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프레임 전환 전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단순히 파업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조직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가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 워딩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멈추면 누가 가장 먼저 쓰러질까요? 이재용 회장일까요? 아닙니다.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는 수만 개의 중소기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입니다. 삼성전자 직원이 6억 원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동안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공장이 멈춰 무급휴직을 걱정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경고는 바로 이 지점을 찌른 겁니다. 상위 1%의 고액 연봉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벌이는 투쟁이 결국 하위 99%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역설적인 상황. 이것이 바로 현대 노동운동이 직면한 가장 추악한 모순입니다. 실제로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세요. 국민 69%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69% 안에는 삼성전자를 미워하는 사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일해도 성과급은커녕 최저임금을 걱정해야 하는 수많은 진짜 노동자들이 이 요구에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봅시다. 지금 우리가 성과급 6억 원을 두고 싸울 때인가요? 지금 전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 일본의 라피더스까지 국가의 명운을 걸고 1분 1초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파업은 단순히 한 기업의 손실이 아닙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결승전을 앞두고 신발값 더 안 올려주면 경기 안 나가겠다고 들어놓은 꼴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이 분석보고서까지 쓰며 비상체제에 돌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삼성의 점유율이 1%만 떨어져도 대한민국 전체 세수가 흔들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먹거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내놔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대가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요구가 기업의 기초 체력을 깎아먹고 미래 투자 재원을 고갈시킬 정도라면 그것은 분배가 아니라 약탈에 가깝습니다. 특히 합리적이라는 포장지로 본인들의 과도한 욕망을 가리려 했던 이번 발언은 오히려 대중들이 노조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공정은 누구를 위한 공정인가라는 질문입니다.
15%라는 숫자로 대중을 기만하려 했던 삼성전자 노조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대중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수치에 속지 않습니다. 6억 원이라는 실체를 보았고 그 6억 원이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 위에 세워진 바벨탑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노동운동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처우를 받는 이들이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타사의 노조를 비난하고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다면 그것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이익 집단의 카르텔일 뿐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격한 LGU 플러스 노동자들의 2,700만 원 요구가 과연 여러분의 6억 원 요구보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경고를 남 탓으로 돌리기 전에 왜 국민 70%가 여러분에게 등을 돌렸는지 그 무거운 민심부터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삼성전자 파업과 숫자의 함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누군가는 법만큼 달라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상위 노동자의 투쟁이 하위 노동자의 임금을 견인한다는 낙수 효과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삼성전자가 처한 위기와 우리 사회의 격차를 고려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더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분석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